네, 핵심 이론 5번째 내용입니다. 5번째 이제 소화 설비 내용으로는 자, 옥내 소화전 그 방수 압력이 이제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자, 방수량은 이제 분당 130, 설치 간격은 25m고요. 자, 소화 수량은 2.6N 최대 2개에서 20분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은 뭐냐면 이제 최소. 자, 우리가 이제 소화 설비에서 최소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이제 모든 소화 설비는 최소 20분 이상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130m 분당 130m죠. 130 곱하기 20분 하면 2.6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n이 이제 요 2.6n이 우리 이제 교재에 이제 5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5개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요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정오표도 이제 올려놓겠지만은 요 이제 5개가 아니고 2개로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이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5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수록된 내용 중에 5개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2개로 이제 고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개 소화전을 보면 방수 압력이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자,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옥내 소화전도 최소 소화 수량이 시간이 이제 20분이기 때문에 5개 소화전도 마찬가지로 350분 곱하기 20분 하면은 7N이 되는 거죠. 이때 소화 수량은 7N. 그래서 N은 최대 이제 2개. 그래서 20분 되죠. 그래서 설치 간격은 40분으로 이제 40m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과 5개 소화전의 최소 이제 개수는 마찬가지로 각각 2개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프링클러인데, 자, 스프링클러는 자, 이렇게 이제 헤드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헤드를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요거를 반사판, 요걸 이제 디플렉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디플렉터.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퓨즈가 있죠. 퓨즈. 요거 이제 퓨즈를 가용합금편. 요거를 프레임으로 이제 3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이제 나게 되면, 이렇게 화재가 나면 자, 67에서 한 75도씨 정도가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가용합금편이 이게 끊어집니다. 있던 게 끊어져 버리면서 요 이제 헤드 상부 이제 배관에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차 있으니까 그 물이 이제 확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요 디플렉터 반사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수 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살수 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니까 살수 반경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거리라든가 또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내용이 이제 물이냐, 압축 공기냐, 대기압 상태냐, 자,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하는 이제 그 구조로는 프레임과 가용합금편, 디플렉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특징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암기를 이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클러를 보면, 자, 자동 소화 설비죠.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설비란 소리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위해서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이 가용합금편 끊어지면은 바로 이제 화기가 그러니까 불이 난 그런 부분에 자동적으로 이제 소화하는 그런 설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레임, 가용합금편, 디플렉터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가용 합금편의 유무에 따라서 폐쇄형과 개방형. 자, 폐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가용 합금편이 이게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퓨즈가 없는 방식이고 요거는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드 하나가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0제곱미터, 약 한 1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자, 스프링클러의 방수 압력은 0.17메가파스칼, 방수량은 분당 80m, 설치 간격은 1.7에서 2.3m인데 보통 이제 이 층고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화기가 이제 빨리 확산할수록 이 살수 간격이 짧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R이. 그래서 보통 이제 1.7m 같은 경우는 무대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자, 요게 이제 무대부죠. 무대부 이제 요 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간격이 넓은 것보다는 간격을 1.7m 간격으로, 살수 반경이죠. 살수 반경이 1.7m.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무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가 높기 때문에 감지기하고 반드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무대부 같은 경우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서도 이제 화재가 이제 확산되면 인접실 또는 인접층으로 막 이게 번지겠죠. 그래서 인접실로 화재 확산이 이제 급격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요 살수 반경도 2점, 내화 구조인 경우, 그러니까 요 종류도 내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가 있죠. 비내화 구조가 2.1m, 내화 구조가 2.3m, 그 다음에 아파트가 3.2m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특히 이제 내화 구조하고 비내화 구조, 요 이제 그 설치 간격, 스프링클러 헤드 간격, 요거 이제 살수 반경이죠. 살수 반경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화 수량은 2.6N인데 이때 주어진 N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그 용도로 주어져 가지고 몇 개까지 한다 그렇게까지는 주어진 적은 없고 보통 이제 주어진 개수로 다 계산해서 이 소화 수량을 찾는, 자, 그런 문제를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스프링클러는 그냥 1.6N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에는 이제 크게 이제 습식과 건식과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라는 소리는, 자, 이렇게 이제 습식이 있고요. 자, 습식은 요 배관 내에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다는 소리는 요 스프링클러 가용 합금편이 끊어지면 바로 이제 물이 쏟아지는 그 일반적인 실에 이제 사용하는 실이고, 자, 건식과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클러 이제 헤드, 요 퓨즈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상부에, 자, 습식 같은 경우 물이 있지만은 건식과 준비작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보다는 대기압 상태 또는 이제 압축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때 이 퓨즈가 이제 끊어지면서 상부에 있는 배관 내에 대기압 상태로 있던 것이 압력이 쭉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압축 공기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압축 공기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물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서 건식 같은 경우는 요 위에가 이제 압축 공기가 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압축 공기가 차 있고 주로 한냉지에 사용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제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는 대기압 상태로 차 있고, 그 다음에 한냉지하고 주차장에서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도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렌처 설비인데, 자, 드렌처 설비는 건물의 외벽이라든가 창, 지붕 등에 설치해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를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화 설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접 건물에 이제 화재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내 건물에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개구부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에 이제 드렌처 설비를 설치를 해서 내 건물 이제 외벽에다가 수막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방화 설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보 설비를 보면요. 자, 경보 설비는 크게 이제 먼저 종류인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온식, 차동식, 전기화재, 경보기, 연기감지기, 불꽃식인데, 크게 이제 보면은 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꽃식. 그래서 종류로는 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세 가지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 세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정온식하고 차동식하고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용도로 나오게 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용도가 아니고, 자, 정온식 같은 경우는 자, 일정 온도 이상입니다. 일정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차동식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온식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보일러실이라든가 주방과 같이 다량의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요 정온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차동식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 상승률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사무실, 연구실, 학교에서 일반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이렇게 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온식하고 차동식도 의외로 우리 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를 칠 거냐 아니면 일정 온도 이상이냐 상승률 이상이냐 이렇게 치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화재 경보기는 누전을 알려주는 경보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감지기는 무대와 같이 천정 높이가 높은 것에 적합하고요. 자, 불꽃식 같은 경우 실내가 넓고 높아서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에 쓰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온식과 차동식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